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월 9일 일일 브리핑 시작합니다. 울며 부동산 먹기. 자, 부동산 뉴스 찾아보려고 해도 경제 면에서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 에너지가 어떻고, S전자가 어떠하고, 뭐 SK가 어떠하고, 온통 이 주식 관련된 이야기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서 5억 대출받아 25평 아파트 샀어요. 2030. 부동산 뉴스가 한 개 눈에 띄는데요. 이 부분을 잠깐 찾아보자면 전세 갱신되는 것도 버겁고 사기도 무섭고 월세 올려달라고 하는 것도 겁나고 윗세대들도 다 겪어왔던 일인데요. 지금 세대들 저런 것 때문에 너무 쫓겨서 너무 많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더라. 월세 내느니 차라리 2020년도에 샀던 사람들 PD 수첩 이런 데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21년, 22년 접어들었을 때 집값이 폭락하는 사태를 맞았을 때 와, 이거 답이 안 나오는 상황들. 그럼 뭐 어떤 일들이 있을까? 100년, 200년이 지난 고전을 요 근래 다시 찾아서 좀 읽다가 보면은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 군상의 살아가는 모습이라든지 혹은 뭐 생각하는 부분 다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지금은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변합니다. 3년 뒤에 안전한 직업은 없다. 어제자 PD 수첩이었던가요? 추정 60분이었던가? 아니 소송을 해야 되는데 사기를 당해가지고 소송을 해야 되는데 능력이 안 돼. GPT한테, 챗GPT한테 물어가지고 절차를 물어가지고 뭐 전자소송하고 이렇게 해서 야 변호사 없이 승소해버렸죠. 미래에 없어질 직업군이 너무 많더라. 블루 칼라가 먼저 사라지고 화이트 칼라가 사라질 줄 알았더니 지금 화이트 칼라가 오히려 더 직격탄을 맞아버리는 이런 모습. 이거 이거 뭔가요? 아틀라스? 아틀라스? 이거 진짜 무섭지 않나요? 관절. 여러분의 관절은 건강하신가요? 저는 삐걱삐걱거리는데 얘는 막 360도 자유자재로 돌아갑니다. 자, 평생 직장이던 시절에 진짜 뭐 지금의 월급쟁이나 30년 전의 월급쟁이나 평생 일해가지고 퇴직할 때 되면 집값 다 갚고 이제 마무리되는 그런 거죠. 이제 인생의 큰 숙제 같은 그런 거였는데요.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은데 과연 지금의 직장이 야, 여러분의 30년을 보장해 줄 것인가? 지금 2030의 30년을 보장해 줄 것인가? 답이 안 나옵니다. 근데 부동산 대출은 과거와 똑같은 행태로 30년 풀 대출로 갑니다. 정말 한치 앞을 알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너무 풀리니까 이 울며 겨자 먹기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꼭 필요해서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어제 제가 또 어떤 분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11호 대책 이후에 집을 사라고 이야기했다고. 아, 이렇게 여기 뭐 증권이나 뭐 채권이나 요런 부분에 있던 부분을 뭐 천천히 이전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요. 아무튼 11호 대책 이후에 지방은 굉장히 달라진 것은 맞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래량 측면에서는 조금 찝찝한 부분이 있어요. 자, 매도 물량은 4만 개 아래로 내려와 있지만 전세 물량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면요. 작년 12월 달에 3,600개대로 떨어졌었던 매물이 지금은 4,100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전세 매물이 답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월세 물량은 줄어들고 있고요. 자, 거래량 요게 살짝 좀 아쉽죠. 예. 2,300건대 정도, 2,300건대 정도 12월 거래량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쭉 치고 나가지 못하더라. 이것이 대구만의 문제도 아니고 잘 나간다고 하는 울산조차도 조금 거래량은 꺾이고요. 부산조차도 거래량은 꺾이고 있어요. 물론 대출이 다시 재정립 때는 2월이 되면 또다시 거래량은 재차 봄 냄새를 좀 맡으면서 이렇게 슬금슬금 거래량이 늘어나는 시기가 올 건데요.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늘 했었던 게 어, 뭐 정책 자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1년에 50조를 푼다. 그럼 한 달에 4조씩, 4조씩, 4조씩 요렇게 돈을 풀어내면은 이 부동산이 급등하기가 또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연말에는 대출이 얼어버리고
연초에 얘를 몰빵을 하니까 집값이 한번 확 떠버리고 한번 올라버린 집값은 쉽게 내려오지 않고 요 사항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아마도 올해는 이번 정부에서는 주식시장은 밀지만 주택시장은 별로 밀지 않는 관계로 요런 것들이 조금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을까 예,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물론 이 지방선거 이후에는 이제 보유세라는 이슈도 이제 뭐 어느 당이 뭐 이기건 상관없이 이것은 피해가기 어렵다. 재정 적자를 너무 많이 내고 있으니까 결국 앞에서 돈을 벌고 뒤에서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시 빼내갈 거니까 6억 이상 거래량도 확 치고 나가지 못하고 11월 달 이후에 12월 달에 조금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실거래 가격 오늘은 왜 조금 실망스러울까요? 가장 비싸게 거래된 것이 9억 2,200. 이것도 장난 아닙니다. 코스피에 넣어두면은 1년에 코덱스 200 기준으로 분배금이 한 2.8% 정도 되나요? 2.6%? 2.6%. 은행 이자 정도는 진짜 이게 나옵니다. 증시 상승은 덤으로 먹고 그 개념과 비슷하게 이 주택 시장에서도 뭐 내가 살고 있는 가치 혹은 임차를 줌으로써 해서 임대를 줌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그 가치 플러스 이 폭등기를 한번 만났을 때 또 재미를 볼 수 있는 예, 그런 부분들 무척이나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닮아 있대 과거의 차이점은 이 부동산에만 몰빵되지는 않는다. 모든 돈들이. 누군가 또 제 영상에서 댓글을 남겼어요. 야, 이 주식시장 잘 나가잖아. 이 삼전이랑 한익이랑 하이닉스랑 잘 나가잖아. 결국 이거 성과급 풀리면은 또 집 살 거야. 대구에 삼전 직원 있나요? 반도체? 대구에 반도체 공장 있나요? 대구에 하이닉스 공장 있나요? 좀 수도권 얘기로 조금 네, 이렇게 줄어드는 부분은 있을 겁니다. 아무튼 뭐 저는 CSI 300, CSI 300, 요 중국이죠. 중국 대표기업 300개. 얘도 분배금을 2.6%, 2.8%이 정도 주지 싶어요. 주가 상승은 덤. 이런 개념으로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 딱히 뭐 주식 시장이라고 해서 엄청 위험하고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부 다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상을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는데. 자, 그래도 범어는 범어다. 동대구역 화성파크 드림 7억 4천. 학생 수 줄어들고 그럴수록 학군에 대한 쏠림은 더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 것도 한계는 있습니다. 만약 학생 수가 과거처럼 정말 계속 많은 상태를 유지했다면 범사 이런 지역은 진짜 넘사벽의 동네가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알게 모르게 여파는 조금씩 끼쳐오고 있습니다. 이 비싼 아파트들도 고점 대비 앞자리 20% 이상 하락해 있는 상태. 회복한다고 다 같이 회복하는 것은 아니더라. 남산자이 하늘채도 7억대. 은근히 7억대로 이 범어동이나 동대구나 이 상상이나 있겠습니까? 이 같은 가격대에 있다는 것이 남산동이랑 범어동이랑 같이 7억대 알게 모르게 이게 옮겨가죠. 알게 모르게 서서히 옮겨갑니다. 일본의 80, 90을 바라보는 노인들, 과거의 신도시 때 들어가서 살았던 사람들, 지금 그 신도시에는 젊은이들은 채워지지 않고 과거의 그 사람들만 그대로 존재하고 뭐 한 사람씩 이제 저 세상으로 갈 때마다 빈집만 자꾸 늘어나고 그것도 다 그때도 아마 그 시절에 집을 살 때만 해도 뭐 좋은 전망이라든지 계속 오르는 집값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했겠지만 또 다른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네요. 월베이차이 파크 40평이 6억 5천, 숙정역 동화 IBC 6억 4,500. 이거 같이 맞짱 뜹니다. 이제 오히려 이 감삼, 볼리 뭐 이쪽이 더 비싸죠. 구축이 신축을 이기지는 못하는구나. 수도권 쪽에 학군지 좀 이렇게 좀 유명한 데는 딴 거 진짜 아무 상관없습니다. 연식하고 아무 상관없고 무조건 그 학교하고 학원가하고 가까운 곳이 무조건 더 높은 값을 받기도 한데요. 대구는 뭔가 좀 다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옮겨 다니고 살 거냐?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소득이 계속해서 증가해 나가는 시기, 예, 그 시기에는 이렇게 갈아타고 뭐 하고 이렇게 용기 있게 할 수 있는데 또 나이가 더 많이 들면 그것 또한 쉽지 않더라. 결국 집값으로 이 자산을 뻥튀기 하기보다는 소득으로, 소득으로, 소득이 뒷받침이 돼야 그것도 가능하지. 처음부터 좋다고 뭐 한다고 비싼 집 한다고 해서 다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4억대는 크게 변동 없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고점 대비 40% 가까운 하락거래도 여전히 존재하더라. 20년 차, 금방 20년 차입니다. 한 10년 더 지나면, 하지만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8, 90%는 이제 점점 나이 들면서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 호기롭게 4억, 5억 빚내는 사람들도 직장이 안전한지 또 저같이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진 않더라고요. 또 지를 때는 맞죠. 이것저것 다 제껴놓고 또 과감하게 질러야 될 때도 있지만 이 변화해 나가는 세상에 따라가기가 너무나 버겁다. 너무나 버겁다. 자, 아랫단 가격 아랫단은 정말 앞자리 5자가 이렇게 많습니다. 앞자리 5자. 이건 2023년 1월 최바닥, 근래에 있었던 가장 최바닥보다도 더 많이 떨어집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그 K 양극화, 이게 바로 K 양극화다라는 부분. 자, 분양권 거래도 근래 들어서 계속 활발한 편입니다. 여기까지만 오늘,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